두인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자이너 두이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포토샵과 디자인을 가르치는 수업을 많이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을 되게 여러 번 받았어요. 제 컴퓨터에서도 될까요? 하는 이런 사양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포토샵을 보통 어느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받는 질문들 몇 개를 추려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인의 작업실 예이. Q1, 제 컴퓨터에서도 돌아갈까요? 아무래도 포토샵이 기본적으로 전문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도 포토샵이 돌아갈까요? 하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떤 스킬적인 질문보다는 이런 사양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3월 26일자로 이제 어도비 홈페이지에 사양에 관한 안내글이 나와 있는 것을 가져온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의 CPU라고 보통 부르죠. 코어가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램이라는 사양이 8기가 이상이 돼야 좋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라고 하죠. 남은 용량이 10기가 이상이어야 포토샵을 돌릴 수 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솔직히 제가 포토샵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많이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램이 4기가여도 돌아는 갑니다. 그리고 용량의 경우에도 한 5, 6기가 정도만 여유 용량이 있어도 돌아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주는 것처럼 10기가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사양이 궁금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내 컴퓨터 사양 확인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떻게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지금 이 맥북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상단 애플 로고를 누르고 이 맥에 관하여 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저는 지금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18년형이에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된 컴퓨터입니다. 그렇게까지 저도 막 1, 2년 된 최신 컴퓨터를 쓰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용어만 봐도 너무 어려워요. 딱 두 군데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프로세서에 저는 지금 쿼드코어라고 나와 있고요. 메모리는 8기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모리가 램이라는 친구고요. 그리고 쿼드코어라고 하는 거는 이 코어가 4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는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의 경우에는 설정, 시스템 정보를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의 사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코어랑 램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코어랑 램이 도대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CPU의 경우가 우리가 아까 알아봤었던 그 코어입니다. 코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코어가 많을수록 우리 애가 똑똑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램의 경우에는 우리 애가 빨라요 라는 뜻이에요. 코어가 많을수록 똑똑하게 더 어려운 작업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램의 용량이 크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양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다면 포토샵이나 뭐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트북을 살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파트를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코어랑 램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램이 2기가, 4기가 이렇게 용량이 작은데도 잘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너무 없는 경우였어요. 용량이 부족해서 포토샵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솔직히 코어랑 램이 막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3D 작업, 그래픽이 좋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작업하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토샵은 대체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다른 프로그램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요런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편집을 해볼 겁니다. 요렇게 색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마치 그림처럼 변형할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사진을 편집하는 작업을 할 때는 포토샵을 주로 사용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떤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형을 다루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도형을 자르고 붙이고 겹쳐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도형을 활용해서 만드는 작업들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도형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로고 같은 거 있죠. 카페, 옷가게, 단체나 기업의 로고 같은 걸 만들 때도 100%, 1000% 무조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조금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설책 하나를 이제 사진을 찍은 내용인데요. 소위 책의 내지라고 하죠. 책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배치나 이제 쪽수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 넘겨서 다른 이미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뭔가 포토샵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설명해주는 책을 볼 때도 있겠죠.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들 때도 인디자인이라는 친구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제가 직접 집필한 포토샵 디자인 스킬북이라는 책의 내지를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인디자인까지는 비교해서 질문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의 내지를 디자인할 때는 인디자인을 사용한다 라는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툴들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포토샵은 사진을, 일러스트레이터는 도형을 다루는 작업에 용이한 툴입니다. 그리고 인디자인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책의 내지나 뭐 인쇄물의 그 내용을 편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툴입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죠. 포토샵은 사진을 이용한 디자인 작업, 그리고 눕기 따기, 효과 입히기 이런 기능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도형을 조합해서 모양 만들기,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기업이나 단체 등의 로고를 만들기. 로고 만들 때는 절대 포토샵 쓰시면 안 됩니다. 로고가 깨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인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내지 그리고 리플렛 등의 인쇄 홍보물을 제작할 때 쓰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용도에 맞춰서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려는 작업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배우면 되겠죠? 자, 요 정도로 알아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새 화제가 되고 또 민감한 주제기도 하죠. AI가 발달해도 제가 포토샵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포토샵을 왜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도 간혹 받곤 합니다. 자,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AI한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한테 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설명용으로 가져온 거라서 조금 뭉뚱그린 측면이 있고 원래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요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일부러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중절모에 고글이 달려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포토샵의 생성 AI가 계속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림 스타일 그리고 실사 이미지 스타일 두 가지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난 이런 식으로 쓰면 딱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굳이 포토샵으로 편집 작업을 더 거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AI로 만든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내 미감에 별로라든지 내가 구상한 바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포토샵의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합성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겠죠. 이 이미지 역시 제가 포토샵 책을 집필하면서 직접 만들었던 이미지인데 이 곰돌이 이미지 그리고 약간 막대사탕 이미지 그리고 중절모 이미지 요 친구들을 따로따로 사진에서 가져와서 직접 합성한 이미지예요. 뭐 저의 미감과 취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앞에 있는 AI 이미지보다 제가 직접 합성한 이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들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AI 이미지로도 난 충분히 마음에 들고 이 정도로 활용하면 난 충분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포토샵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은 결국 내가 직접 손을 써야 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모아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취향과 미감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를 고를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I 결과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요 뭐 포토샵을 굳이 안 써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AI 결과가 별로다, 내 미감을 충분히 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내 손을 써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좀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논쟁에 대한 토론보다는 포토샵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냐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요새는 직접 디자인을 AI가 다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물이랑 템플릿을 사용한 디자인 이런 친구들이 마음에 든다면은 굳이 포토샵이나 어려운 툴을 안 배워도 괜찮아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좀 편리하게 발달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결국 내가 직접 다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도 진짜 엄청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포토샵 독학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독학 가능하냐는 말이 뭉뚱그려서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첫 번째 꼭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재능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능 여부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포토샵은 그냥 어떤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더 빨리 배우고 누가 조금 더 느리게 배우고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뭐 미적으로 굉장히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냐, 타고난 게 없기 때문에 포토샵을 배워봤자 소용없느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 역시도 재능이 아니라 노력과 배우는 스킬들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포토샵을 쓰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눕기 따는 작업이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냥 사진을 적당히 편집하는 작업이나 굉장히 다방면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굳이 타고난 미감이나 재능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재능의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재능이 아니라 두 번째 경우로 질문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수업을 좀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독학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을 독학으로 좀 공부했던 시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할 때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주로 인터넷 강의들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 경험이 없어서 섣불리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울 여력이 되고 난 혼자서 집에서 인강을 사놓고는 절대 안 볼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학원을 다니셔도 좋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학원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을 배우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고 나한테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강을 사서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꾸리거나 하는 식으로 잘 볼 자신이 있고 꼭 배워보고 싶은 인터넷 강의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넷 강의를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그랬긴 했는데요. 돈을 들이고 싶지 않다 혹은 돈을 들일 형편이 안 되는데 포토샵을 꼭 공부를 하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 독학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물론 가능합니다. 요새는 포토샵 책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요. 물론 제가 집필한 포토샵 책도 있고요.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데 가셔서 포토샵 사용법을 이제 알려주는 책을 여러 개 한번 찾아보시고 서점에서 꼭 사지 않으셔도 되고요. 도서관에 가면은 진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런 책 하나 빌리셔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학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학원에 다니거나 인강을 듣는 남들보다 뭐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내 주변에서는 이렇게 책을 빌려서 볼 환경도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도서관에 접근이 좀 쉽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직접 포토샵을 켜서 이것저것 직접 눌러보는 식으로 독학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포토샵 독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원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아무거나 막 눌러보고 효과 입혀보면서 공부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눌러봐도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잘 안 돌아간다, 컴퓨터가 좀 뻑걸렸다 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컴퓨터 껐다 키시면 돼요. 그렇게 막 심오한 버그나 오류는 없습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토샵 두드려 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공부법이에요. 뭐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듣고 뭐 책을 보고 이런 것보다 내가 직접 여러 가지를 눌러보고 공부하는 게 장담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독학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돈을 어느 정도 들이는 것도 좋다. 금전적으로 조금 투자할 여력이 안 된다면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거나 혼자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엔 유튜브에도 되게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요. 그런 거 보시면서 굳이 돈 안 들이고 그냥 독학을 하셔도 좋아요. 물론 우리 도인의 작업실에서도 독학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의 여러 가지 포토샵 팁,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도인의 작업실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포토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포토샵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의 작업실을 운영하는 디자이너 두이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